네오와 나 센베 벤라는 표현을 전략적으로 사용해 무의식을 자극하고 융의 심리학적 상징에서 영감을 받아 깊은 감정적 끌림을 만들어내는 방법. 혹시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완벽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흥미로운 사람처럼 보이거나 적절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생각을 그의 머릿속에 심는 것이 핵심이라면 아주 특정한 순간이 있어 단 3단어만으로도 논리의 장벽을 넘어 이성을 무시하고 곧바로 무의식에 자리 잡는 순간,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순간이 오면 그는 무엇이 바뀌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해 그저 너를 계속 떠올리게 될 뿐이야. 이유도 모른 채 이건 조종이 아니야. 인간의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일 뿐이야. 그리고 오늘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그 이후로 네가 하는 말은 더 이상 그저 그런 대화가 아니게 되는지 알게 될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한 가지 실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바로 누군가의 머릿속에 얼마나 오래 남는지를 결정해. 더 위험한 건 너무나도 무해해 보인다는 거야. 대화를 시작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답하고 흥미롭고 가볍고 호감 가게, 심지어 기억에 남게 하려고 노력하지. 그런데도 몇 시간 뒤면 마치 네가 거기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네가 흥미롭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저 어떤 말도 표면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야. 요즘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얕고 자동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거의 기계적으로. 뻔한 질문, 예의 바른 대답, 가벼운 미소. 모든 게 올바르고 괜찮아 보이지만 완전히 잊혀져. 인간의 뇌는 평범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건 무시해버려. 여기서 모든 게 바뀌는 포인트가 있어. 사람들은 네가 한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감정을 기억해. 감정적 충격이 없었다면 기억도 없어. 기억이 없다면 넌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좌절의 반복에 빠져. 모든 걸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도 오래 남는 무언가를 전혀 만들지 못해. 단어를 더 다듬고 행동을 조정하고 더 흥미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동안 진짜로 마음속 존재감을 만드는 요소는 완전히 놓치고 있어. 하지만 이 패턴을 깨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그건 노력, 완벽함, 과도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오히려 거의 아무도 보지 않는 지점에서 시작돼. 왜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려면 대부분이 완전히 무시하는 곳을 봐야 해. 무의식. 칼 융은 우리가 느끼는 가장 강렬한 연결은 논리나 외모, 심지어 이성적 궁합에서 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온다고 말했어. 상징. 눈에 보이는 상징이 아니라 내면의 표상. 설명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네 안에서 활성화시키는 것. 그래서 때로는 똑같이 매력적인 두 사람을 만나도 오직 한 사람만이 너를 사로잡는 거야.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아. 무의식은 논리에 반응하지 않아. 감각, 이미지, 숨겨진 의미에 반응해. 누군가가 네 안에서 무언가를 깨울 때 호기심, 긴장감, 기대감, 뇌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해. 빈틈을 채우고 장면을 만들고 가능성을 그려내지. 바로 그 지점에서 끌림이 시작돼.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설명 없이 암시된 것에서. 이걸 생각해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리적인 수준에서만 소통한다면, 뻔한 질문을 하고 예측 가능한 말을 한다면 절대 그 더 깊은 층에 닿지 못해. 그들은 이해되지만 느껴지지는 않아. 그리고 이런 감정적 임팩트가 없으면 각인도, 호기심도, 이유 없이 떠오르는 생각도 없어. 하지만 무의식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 그때부터 너는 더 이상 단순히 대화하는 게 아니야. 해석되는 존재가 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을 조용히 가두는 함정이 있어. 완벽해 보이고 싶은 욕구야. 말을 정확히 하고 잘 대답하고 예의 바르고 흥미롭고 균형 잡힌, 거의 흠잡을 데 없게, 이론적으로는 잘 먹혀야 할 것 같지. 하지만 실제로는 너를 지워버려. 너무 예측 가능한 것은 기억에 남지 않거든. 보이지 않는 각본을 따르는 것은 놀라움을 주지 못해. 안녕, 잘 지내? 무슨 일 해? 오늘 어땠어? 이 문장들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해.
긴장도, 호기심도, 진짜 감정도. 감정이 없으면 뇌는 그냥 버려. 문제는 네가 아니야. 패턴이 문제야. 맞추려고 할수록 모두가 쓰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돼. 그리고 다 똑같이 들리면 누구도 눈에 띄지 않아. 여기서 게임을 바꾸는 포인트. 끌림은 완벽함에서 생기지 않아. 깨짐에서 생겨. 자동을 끊는 것에서. 상대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에서. 잠깐, 이건 좀 다른데. 그 순간에 주의가 생겨. 그리고 주의는 모든 진짜 연결의 시작이야. 이런 심리적 트리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그걸 자세히 다룬 자료가 있어. 영상을 보는 동안 화면에 QR코드를 확인해봐. 거기서 더 구체적인 예시가 담긴 사랑의 심리학 매뉴얼을 찾을 수 있어. 패턴을 이해하면 그걸 깨는 방법도 정확히 알게 돼.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 어떤 상호작용이든 아주 특정한 순간이 있어. 아직 모든 게 자동으로 흘러가는 상태. 대답은 빠르고 패턴은 뻔하고 주의는 얕아. 대화는 이어지지만 아무도 진짜로 거기 있지 않은 것 같아. 이때 갑자기 무언가가 이 흐름을 깨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봐. 과장된 것도 억지스러운 것도 아니야. 단지 아주 작은 변화. 하지만 뇌가 멈추고 진짜로 집중하기에는 충분한 변화. 인간의 뇌는 변화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예상에서 벗어난 건 즉시 우선순위를 갖게 돼. 그래서 약간 다른 한 문장이 완벽한 대화 전체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비교해보자. 여기 자주 와. 혹은 눈을 보며 가볍게. 이곳은 누가 오느냐에 따라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아. 오늘은 좀 더 좋아진 것 같네. 차이가 느껴져? 하나는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을 만들어. 바로 그게 자동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이걸 하게 되면 분위기가 바뀌어. 상대는 단순히 답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기 시작해. 반응은 몰입을 만들고 몰입은 기억을 만들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야. 원리를 이해하는 거야. 이걸 이해하면 어떤 상황이든 임팩트를 만들 기회가 돼.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단순히 자동을 끊는 게 아니라 상대가 느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방향을 잡게 돼. 지금까지 본 것 이후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강력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도달했어. 그래서 아마 거의 아무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걸지도 몰라. 단세 단어야. 짧고 직관적이고 노력도 필요 없어. 하지만 적절한 순간에 말하면 평범한 문장처럼 들리지 않아. 하나의 암시가 돼.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가능성. 너와 나,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 하지만 중요한 건 소리가 아니라 그게 활성화시키는 거야. 너와 나라고 말하는 순간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허락을 구하는 것도 아니야. 아주 미묘하게 이미 둘이 함께 존재하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뇌는 그걸 무시하지 못해. 자동으로 그 장면을 완성하려 해. 너와 나,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어떤 모습일까? 모르게 사이에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해. 그리고 상상은 감정적 몰입을 만들어. 이걸 비교해봐. 나랑 나갈래. 이건 전부 그의 대답에 달려있어. 압박이 있고 평가가 들어가.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너와 나 그 새로 생긴 곳 가봐야겠다. 완전히 다른 게임이 돼. 이건 의심처럼 들리지 않아. 연속처럼 들려. 이미 존재하는 연결을 그냥 인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강하게 남는 거야. 그 순간 너는 단순히 대화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상상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돼. 너와 나라고 말하는 순간 조용한 변화가 시작돼. 과장된 반응도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도 없어. 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시작됐어. 인간의 뇌는 열린 패턴을 완성하려는 자동적인 성향이 있어.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연결을 제시하면 그 회로를 닫으려 해. 그러기 위해 이미지, 시뮬레이션, 작은 장면들을 만들어내지. 이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그는 계속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 하지만 배경에서는 이미 머리가 돌아가고 있어. 상상하고 가능성을 시험하고 그 생각과 연결된 미세한 감정을 느끼면서. 여기서 가장 강력한 포인트. 사람은 어떤 경험을 상상할 때 뇌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실제처럼 반응해. 즉, 그는 단순히 너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어떤 의미에서는 너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이건 빠르게 익숙함을 만들어 짧은 시간에도 이상할 정도의 친밀감을 느끼게 해. 그리고 그 말을 한순간이 자연스럽고 가벼울수록 이 효과는 더 강해져. 저항도 압박도 없었으니까. 그 생각은 그냥 들어온 거야. 그리고 노력 없이 들어온 생각은 오래 남아. 그래서 몇 시간 후 혹은 며칠 후에도 이유 없이 너를 떠올리게 되는 거야. 네가 말한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가 느끼게 된 감정 때문이야. 이 과정이 시작되면 너는 더 이상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게 아니야. 그의 머릿속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야. 너와 나가 효과적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써도 되는 건 아니야. 사실 여기서 가장 큰 실수는 조급함이야. 억지로 하면 효과는 완전히 사라져. 그리고 끌림이 아니라 어색함만 남아. 핵심은 한 단어야. 맥락. 이 문장은 최소한의 연결이 이미 존재할 때만 효과가 있어. 가벼운 분위기.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화, 강렬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진짜여야 해. 예를 들어 둘이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웃고 취향을 나누고 있을 때 그게 바로 그 순간이야. 너와 나 이런 여행 가면 진짜 많이 웃게 될 것 같아. 느껴져? 부담 주지 않고 압박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줘. 이걸 아무 연결 없이 갑자기 쓴다면 너와 나 한번 나가야지. 이건 무겁게 들려. 너무 앞서가고 거의 인위적이야.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자연스러움. 이 문장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 톤을 갑자기 바꾸지도 않아.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대화의 일부였던 것처럼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그냥 평소처럼 계속해. 반응을 기다리지 않아. 대답을 기대하며 쳐다보지도 않아. 왜냐하면 중요한 건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런 순간을 정확히 다루고 싶다면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하는지 화면의 QR코드를 확인해봐. 사랑의 심리학 매뉴얼에서 훨씬 더 실용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타이밍을 맞추면 기술처럼 느껴지지 않아. 그냥 케미처럼 느껴져.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있어. 심지어 완벽한 타이밍에 정확한 말을 했더라도 바로 불안함이야. 문제가 되는 건 네가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야. 상상을 해봐. 완벽한 순간에 너와 나를 사용했어. 분위기도 좋고 문장도 딱 맞아.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모든 걸 망쳐버려. 그의 반응을 보려고 얼굴을 쳐다보고 너무 오래 침묵하거나 더 나쁘게는 스스로를 정정해. 아,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물론 그 순간 모든 임팩트가 사라져. 확신 있는 표현이 인정을 구하는 말로 바뀌니까. 즉각적인 승인 욕구만큼 매력을 떨어뜨리는 건 없어. 가볍고 암시적이던 것이 무겁고 불안하게 변해버려. 차이가 보이지? 같은 문장이라도 끌림을 만들 수도 있고 불편함을 만들 수도 있어. 모든 건 그 이후의 태도에 달려 있어. 비결은 그 순간을 붙잡지 않는 거야. 툭 던지고 계속 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왜냐하면 너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또 흔한 실수는 너무 자주 사용하는 거야. 모든 대화, 모든 상황에서 너와 나를 쓰면 자기장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돼. 그리고 예측 가능성은 효과를 죽여. 이건 습관이 아니라 전략적인 도구야. 가볍게, 정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사용해야 해. 답이 꼭 필요하지 않을 때 오히려 답이 오게 돼. 말이 나오기도 전에 내 몸이 이미 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게 더 크게 전달돼. 아무리 완벽하게 너와 나를 말해도 몸이 망설임, 긴장, 불안을 드러내면 전달되는 메시지는 완전히 달라져. 무의식은 먼저 말을 듣지 않아 신호를 읽어. 자세, 시선, 표정, 말하는 리듬, 이 모든 게 임팩트를 만들거나 무너뜨려. 두 가지 상황을 떠올려봐. 첫 번째, 팔짱을 끼고 시선을 피하고 빠르게 말해. 마치 존재하는 것 자체가 미안한 것처럼. 두 번째, 몸을 열고 시선을 한 박자 더 유지하고 억지스럽지 않은 가벼운 미소. 말은 똑같아.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야. 이건 일관성이 신뢰를 만들기 때문이야. 말과 몸이 일치하면 상대는 의심하지 않아. 그냥 느껴. 그리고 느끼는 것이 남게 돼. 또 하나 중요한 요소. 템포.
불안한 사람은 서두르고 확신 있는 사람은 멈출 줄 알아. 문장 앞이나 뒤에 짧은 침묵이 무게를 만들고 존재감을 만들어. 연기가 아니야. 그 순간에 편안한 거야. 네가 편안하면 상대도 편안해지고 네가 망설이면 상대는 바로 느껴. 핵심은 이거야. 자신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는 것. 몸과 말이 함께 움직일 때 넌 단순히 들리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사람이 돼. 무엇을 말할지는 중요해. 하지만 언제 말하느냐가 진짜 임팩트를 만든다. 모든 상호작용에는 보이지 않는 타이밍이 있어. 이걸 무시하면 전부 놓치게 돼. 적절한 순간은 우연이 아니야. 신호를 남겨. 대부분이 놓치는 작은 디테일들. 하지만 결과를 완전히 바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할 때, 답장이 빨라질 때,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올 때, 혹은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편안할 때, 이게 바로 열린 지점이야. 그때 연결이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 감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해.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너와 나가 힘을 가져.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연장선으로 나오니까. 예를 들어 둘이 어떤 공통된 일로 웃고 있을 때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너와 나같이 있으면 보통 문제 생길 것 같은데. 느껴져? 흐름을 끊지 않고 무겁게 만들지도 않고 그저 순간을 확장해. 반대로 대화가 아직 차갑고 어색할 때 쓰면 연결이 아니라 불편함만 만들어. 아직 그 암시를 지탱할 감정적 기반이 없기 때문이야. 또 하나, 완벽한 순간만 기다리지 마. 너무 계산하면 타이밍을 놓쳐. 이건 계산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야.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달라져. 대화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이끌게 되니까. 타이밍을 이해했다면 이제 거의 아무도 다루지 않는 더 깊은 단계가 있어. 단순히 너와 나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이후 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핵심이야. 이 구조를 제대로 사용하면 단순히 연결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 그리고 장면은 흩어진 말보다 훨씬 강력해. 인간의 뇌는 직접적인 문장보다 이미지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해. 맥락, 감정, 약간의 상상이 더해지면 효과는 배로 커져. 예를 들어 너와 나 언제 한번 나가자. 대신에 너와 나 네가 말한 그 장소 가면 좀 위험한 얘기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 공간이 있고 느낌이 있고 기대가 생겨. 그리고 이건 남아 그의 머릿속에서 그 가능성을 계속 탐색하게 되니까 디테일이 생기고 감정이 따라와. 이 장면이 생생할수록 무시하기 어려워져. 대부분은 여기서 멈추지만 진짜 게임은 여기서 시작돼.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장면으로 바꾸는 방법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화면의 QR코드를 확인해봐. 사랑의 심리학 매뉴얼에서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줘. 장면을 씹는 법을 알게 되면 넌 더 이상 말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야. 상상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감정과 함께 상상된 것은 거의 잊히지 않아. 지금까지는 전부 끌림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이걸 연애에만 한정하는 건 실수야. 이건 결국 감정적 영향력이니까. 어떤 관계에서도 작동해. 예를 들어 직장에서. 압박이 심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말해. 이거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이건 방향도 연결도 만들지 못해. 이렇게 바꿔봐. 너와 나면 이거 생각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어.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어. 단순한 해결책 제시가 아니라 하나의 팀을 만든 거니까. 팀은 행동을 만든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언제 한번 보자. 대신 너와 나 그날 다시 해야겠다 이 한 번으로 끝내기엔 너무 아까웠어. 여기엔 감정 기억 플러스 기대가 동시에 작동해. 결과? 실제로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져.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순해.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같은 걸 원해. 소속감을 느끼고 선택받았다고 느끼고 우리라는 감각을 느끼는 것. 이 표현은 그걸 정확히 건드려. 억지 없이, 압박 없이, 계산적으로 보이지 않게. 상황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연결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이해하는 거야. 이걸 일상에서 쓰기 시작하면 내 존재감이 달라져.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돼. 이런 방식의 소통을 익히는 것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상대가 아니라 너에게 일어난다는 거야. 처음에는 이게 기술처럼 느껴질 수 있어. 무엇을 말할지, 언제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해. 더 이상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지 않고 매 문장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위치를 잡게 돼. 그리고 그건 자기 인식을 완전히 바꿔 명확하게 말하고 요청이 아니라 제안하고 상대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 외부가 아니라 자기 존재에서 나오는 안정감이 생겨. 이게 진짜 전환점이야. 사람들은 잘 말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게 아니라 애쓰지 않는 사람에게 끌려. 이 가벼움, 이 힘 빼진 상태가 자기장을 만들어.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걸 내면화할수록 덜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돼. 말하는 방식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에너지가 바뀌어. 사람들은 그걸 느껴. 의식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느껴. 왜냐하면 결국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편안하다는 건 모두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그게 너를 잊히지 않게 만들어. 특정한 문장이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결국 이건 마법 같은 문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 누군가의 머릿속에 남는 진짜 이유를 이해하는 거였지. 문제는 네가 아니라 대부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수준이었어. 피상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잊히는 수준. 그 다음엔 알게 됐지. 진짜 끌림은 무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걸. 상징, 감각, 직접 말하지 않은 이미지들. 자동을 깨면 주의가 생기고 타이밍이 임팩트를 만들고 태도가 모든 걸 지탱한다는 것도. 그리고 세 단어에 도달했어. 너와 나. 겉으로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강력해. 요청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 대신 암시하고 만들고 심어. 그리고 제대로 쓰면 아주 드문 일이 일어나. 단순히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상상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감정과 함께 상상된 것은 남아. 이제 묻고 싶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해봤어? 그리고 얼마나 자주 남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이 내용이 의미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시야를 넓혀줬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줘. 이런 이해를 더 깊이 원한다는 신호가 되니까.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제부터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켜봐.